네, 안녕하십니까. 다문화 가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약 15년 정도 경험하고 연구한 김범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다문화 가정을 이루는 결혼 준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강의안을 만들면서 제가 다문화 사회에 대한 공부 기간 이외에 베트남에서 경험했던 많은 일들도 반영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상담 활동 등의 경과와 그 미래를 담았고, 이번 강의안은 그 실현적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성급한 혼인과 결혼 준비 과정의 부족, 그리고 이로 인한 이혼이 비단 다문화 가정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문화 가정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개선책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강의안은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정부 정책이나 법률 등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기관, 정부, 지자체,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기업을 위한 멘토링 자료로 만드는 것입니다. 제도나 법률 내용은 관련된 자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첫 강 국제결혼 준비 과정의 현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혼인 계획을 세우고 혼인을 하는 과정까지는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하지만 다문화 가정의 여러 가지 환경을 비롯하여 결혼하는 당사자들의 마인드가 그렇지 못한 현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혼인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법교육이라는 학문을 연구했었습니다. 법교육은 법률 교육이 아니고요. 법교육, 이름이 좀 특이하지만 공동체 생활의 인내심, 규칙을 배우는 것이 법교육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교육을 공부하는 과정에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법교육을 적용하는 아이디어를 내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결혼 준비 과정에 있는 한국인 남편, 그리고 그 한국인과 결혼하려는 이주 여성, 그리고 한국인 남편을 둘러싸고 있는 한국인 가족들에게 어떠한 점을 훈련하고 인식을 바꾸면은 앞으로 이 가정이 깨지지 않고 오랜 동안 유지될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예, 우리가 교육을 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교육의 목적이 물론 장기적이고 바로 측정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을 해서 얼마큼 실시됐는지, 얼마큼 개선됐는지는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육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교육 목적의 5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우리들이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문제는 한국인 남편, 물론 전부 그런 건 아닙니다. 일부 남성들이 혼인을 매매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런 무서운 사고방식이 저변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상대방 문화에 대한 이해 노력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매혼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건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내가 여자를 사온다라는 표현이 지금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혼인관이 잘못되어 있는 일부 남성들 때문에 많은 이주 여성들이 오자마자 한국의 문화를 이해할 기회조차도 없이 이혼의 위기에 몰리는 그런 현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다문화 사회가 많이 안정되어 가고 있고 그 다문화 가정의 경제력도 좋아졌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정이 모두 골고루 개선된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몇 년 전에 얘기해놨던 저의 교육 배경에 대해서 크게 바꾸진 않았습니다. 혼인관이 왜곡되고 매매혼의 인식이 있다 보니까 결혼이 빨리 진행됩니다. 제가 베트남에서 7년 정도 사업을 한다고 다녔었는데 베트남으로 결혼하려 온 한국 남성들 3박 4일 동안에 선을 2번 내지 3번씩 보고 다음날 신혼여행을 가는 그런 현실을 보았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5가지로 카테고리를 나눠 놨지만 만약에 우리가 같이 결혼하려는 여성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왔다. 그러면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덜 잘 산다라는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 이런 우리보다 GNP 낮은 나라들에서 오는 사람이라는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가뜩이나 매매혼의 인식이 강한 상황에서 빨리 이루어지고 상대방을 알아볼 기회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혼인이 한국인 여성 혼인에 비해서 이혼율이 그래서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교육이라는 말씀을 아까 잠깐 드렸었는데, 법교육은 문화가 다른, 그리고 연령 차이가 많이 나는, 세대 차이가 나는 다문화 가정, 남성과 여성이 모여서 가정을 꾸려가는 과정에서 인내심을 키워주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예절을 배우는 그런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지금 법교육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문화 가정의 해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많은 교육이 필요하지만 전 그중에서도 특히 상대방의 문화에 대한 이해 노력,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공동생활을 위한 법교육의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10년도에 쓴 벌써 12년 전에 나온 논문이지만 다문화 가정 구성원을 위한 법교육의 효율적인 실천이라는 글을 한번 써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법교육이 무엇인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개념 정립조차 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법률 교육과 혼돈이 되어서 이렇게 혼돈을 드린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법교육이 많이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이 많이 안정되어 가고 있지만 지금도 우리는 다문화 가정의 폐해,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100%, 물론 100%라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아직까지 질적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부나 지자체의 방침에 대해서 시비를 걸자는 건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문화 이해 노력이 있지 않는 한 다문화 가정의 한국 사회의 연착륙은 여전히 힘들 거라는 생각을 강조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본문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법교육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노력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다른 문화에서 살았고 우리와 달리 연령 차이가 많이 나는, 심지어 45년 차이 나는 부부관계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교육도 중요하지만 라오스에서는 이렇게 하더라, 라오스는 모성 사회더라,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왼손으로 아이들의 머리를 만지지 않는다고 하더라. 우리가 이런 것만 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문화를 이해하는데 적어도 비하나 폄하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분들께서는 우리가 그 나라의 언어를 하루아침에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결혼하려는 여성이 베트남에서 오는 사람이다. 그럼 베트남의 역사책, 너무 학술적인 책은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베트남의 현대사, 예를 들어서 호치민 주석 이후에 베트남이 어떻게 발전을 해왔고, 그리고 베트남은 55개 내지 54개의 다민족이 모인 국가로서 어떤 특성이 있다고 하더라. 그 베트남 내에서도 어떤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는 남부지방과 북부지방이 다르다고 한다. 우리 집사람 남부지방에서 온다. 그럼 북부지방에 대한, 남부지방에 대한 그런 걸 공부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다문화 가정을 이루려는 한국인 남성, 그리고 한국인 남성을 둘러싼 한국인 가족들이 그 사람들을 이해해야 되는 거를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다문화 가정 여성이 한국 사회를 이해하게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대 어린 여성이 한국에 와서 한국말도 안 통하는 이 시점에 한국 사회를 이해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사람을 맞아들인 한국인 남편과 그리고 시부모님들이 그 어린 며느리의 문화를 이해하는 노력을 조금만 한다고 하더라도 다문화 가정 여성이 한국 사회에서 느껴야 되는 어려움이나 외로움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소유물로 여기는 경향, 그리고 물건이다 보니까 대화가 아닌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네가 한국 사회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일방적인 소통, 그리고 결혼의 성사에만 집착하고 사업 문제에는 무관심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후진국이라는 편견 및 선입견에 따른 행동만 자제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부분의 갈등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혼은 다문화 가정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인 가정 대비해서 이혼 비율이 높고 이혼의 후폭풍이 한국인 가정보다 크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예, 국제결혼 준비 과정의 현실 일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10년 전에 다문화 가정 이혼 사유와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전 10년 전에는 많은 부분이 한국인 남편의 귀책 사유였었는데 지금은 다문화 가정 이주 여성 귀책 사유도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남편의 귀책 사유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 편에서 다문화 가정 해체의 남편 측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내를 돈 주고 사온다라는 매매혼의 사고방식이 상대방에 대한 문화 이해 교육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내 물건에 대해서 내 맘대로 하겠다라고 해서 갈등이 생겼을 경우에 타협, 대화가 아닌 폭력을 행사하거나 집을 나가는 가출 현상들이 예전에 다문화 가정 해체의 남편 측 사유에 대한 결정적인 이유였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크게 변하지는 않았지만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 이제 집을 나가는 이주 여성들이 많아졌다라는 거, 그리고 1위와 2위에 약간 변경이 있을 거, 그거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그 정도가 차이가 나고요. 지금도 일반적으로 그 대부분의 현상은 틀리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다문화 가정 해체의 남편 측 사유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네가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팔려왔다. 너네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사온다, 물건이다, 그리고 물건 사는 거는 금방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 3박 4일, 3박 5일의 일정으로 선을 2번, 3번씩 보고 선본 다음날 혼인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많이 개선되고 정화됐다라는 이야기는 있지만 지금도 뉴스를 검색해 보면은 예전에 그런 본능적인 모습들, 본질적인 모습들이 지금도 살아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요약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